재발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은 재발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재발을 부르는 작은 신호,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박자 본인은 모르는 재발의 전조 증상. 첫 번째, 비상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언제 도파민을 분출하기 시작했을까요? 도박을 해서 돈을 땄을 때? 아니요. 그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수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박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을 때 이미 내 뇌는 도파민을 분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환경 통제의 귀찮음을 조금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만들었던 그 비상금이 실제로 생기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귀신처럼 기억해낼 겁니다. 그 돈의 가능성을 말이죠. 그것만으로 우리 뇌는 도파민을 뿜어낼 거고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우리가 도박했던 당시의 감정과 충동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재발의 전조 증상 두 번째, 내 도박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테니스를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거기선 테니스를 잘 치면 칭찬받고 지지받죠. 도박을 멈추고 싶으세요? 똑같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만으로 지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만나선 도박을 끊는 거에 대한, 회복하는 거에 대한 칭찬도 지지도, 아니 내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면서 생활은 무절제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발의 전조 증상 세 번째, 내기에 관대해집니다. 내 도박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잦아지다 보면 그들과 내기를 하게 되겠죠.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기의 특성상 점점 빈도는 증가할 거고 거는 금액도 타이틀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내기는 엄연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박 중독자이기 때문에 도박에 관한 한 어딘가에 판단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재발의 전조 증상 네 번째, 사소한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끊고 가장 좋은 게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고. 그랬던 우리들이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정말로 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도박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도박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박을 멈추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꼈던 우리가 마치 도박을 했을 때처럼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망치고 싶어서 상대방의 눈을 가리는 그런 거짓말을 또다시 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일상 안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 대신 직면하고 책임지고 대가를 치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그러니 혹시 내가 지금 일상 안에서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발의 전조 증상 다섯 번째, 자꾸 주식과 부동산, 코인 같은 투자에 눈이 간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저는 도박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 도박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우리 뇌는 내가 도박해서 돈을 땄을 때와 다르게 인식할까요?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 시드머니가 좀만 더 컸으면 더 큰 수익 얻었겠네. 아, 돈 더 걸었으면 더 큰 돈 땄겠네. 이게 다를까요? 같은 종목을 샀던 사람이라도 내가 매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기 때문에 나만 땄네. 아, 나한테 또 이런 투자의 능력이 있었나? 남들은 다 잃는데 나만 따봤던 도박의 기억, 그것과 뇌가 다르게 인식할까요? 그리고 단타 매매, 선물 옵션, 각종 파생 상품들, 투자를 도박처럼 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행심에 특히나 취약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물론 이런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조건 투자만 하면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투자처 있을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런 시기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란 말이냐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네, 저는 응당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꺼이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그걸 기꺼이 기회비용으로서 포기하는 대신에 회복이라는 걸 얻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요? 진심으로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그 투자를 포기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뇌는 투자와 도박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 혹시 투자에 자꾸 눈이 간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박을 멈추고 정말로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진심으로 도박을 끊고 싶은지 멈추고 싶은지를 알려면 생각이나 말 말고 내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진심은 말이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발의 전조증상 5가지 꼭 점검해 보시고 선생님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코 녹록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